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리에 앉아서 진행할까요? 네. 또 이렇게 개봉일에 객석을 가득 메우신 관객분들과 마주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데 아마 네 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 말씀, 소감 함께 묻어서 여쭤보고 한 분씩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러스에서 옥택선 역을 맡은 배두나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균 역할을 맡은 김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영우 역할을 맡은 장기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이러스 연출을 맡은 강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호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제가 다들 궁금해하실 만한 거 먼저 여쭤본 다음에 말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야기하실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이 영화의 매력을 처음 느끼신 게 아마 첫 장면부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배두나 배우님한테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영화가 처음에 막 그 소개팅으로 시작해서 너무 유쾌발랄하고 깜찍하고 이렇게 막 우당탕 소동극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바이러스 이야기가 펼쳐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 처음부터 보여주는 그런 사랑스러운 분위기 이런 거에 요체가 배우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저 배우님이 이런 좀 생기발랄한 역할 하시는 거 보는 것도 너무 오랜만인데 너무 반가웠고 배우님도 즐거우셨을 것 같은데 근데 배우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이게 극 초반부터 완전 극적인 변화를 겪는 역할인데다가 되게 현실적이면서도 되게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러운 어떤 이야기의 톤 같은 거를 맞춰야 되니까 고민은 엄청 많이 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고민을 제가 뭐 엄청 많이 하진 않는데 뭐 지금 이게 찍어놓은 지가 좀 지나서 어땠더라? 기억을 좀 되짚어봐야 되는데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지점은 그 감염된 상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랑스러운 그 시기가 있잖아요. 이 친구가 그 우당탕탕 소동이 일어나면서 그 감염됐을 때 어느 정도의 선을 넘을 것인가, 네, 어느 정도 선을 맞출 것인가. 그거는 진짜 왜냐면 전례가 없는 맞아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뭐랄까 그 원래 택선 그 바이러스 감염 전 택선의 어떤 되게 좀 뭐랄까 좀 우울한 분위기나 아니면 진짜 연애 세포도 없이 막 되게 시니컬한 그런 모습은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 진짜요? 예 하면 됐고요. 그리고 사실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게 좀 이렇게 들리면 이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저한테 세뇌를 해놓으면 진짜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게 좀 저도 모르게 분수가 좀 돼요. 진짜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관객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게 있어요. 웃음이 막 나고 용기가 나고 막 애교도 막 부릴 수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어렵지 않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20대 때는 좀 저런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평상시에 약간 시니컬한 모습도 있지만 상당히 그 오지랖 넓고 분수기도 좀 있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드릴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옛날에 막 로맨틱 코미디 찍으시고 이랬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너무 반갑다고 느끼실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진짜 이게 처음에 약간 그런 시니컬한 모습에서 막 이렇게 설렘에 들뜬 모습까지 이게 잘못하면 진짜 튈 수 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보면서도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아 배두나 배우님이 앞으로 이런 거 좀 많이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거 원하시면 박수. 많이 나오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윤석 배우님께도 여쭤볼게요. 근데 이제 이 영화에 제가 대충 따지면 한 3분의 1쯤 지난 다음에 이균 박사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균 박사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게 그 택선이 바이러스에 들뜨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약간 말랑말랑한 이야기 더하기 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와 뭐 이 백신 개발과 뭐 추격전과 음모도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두 가지 축이 이제 이균 박사가 나타나면서 더 뚜렷해지고 근데 그러면서도 둘 사이에 이제 감정이 쌓이는 것까지 해서 그 두 줄기를 이렇게 풀칠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시는 것도 이제 배두나 배우님이랑 주고받는 연기하면서 그런 게 제일 중요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이제 제가 맡은 이균 박사 이 캐릭터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굉장히 그 박사죠. 굉장히 어떤 굉장한 박사. 아니 맞잖아요. 권위자. 아니 이 연구, 그러니까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그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오로지 이 한쪽을 희생을 한 사람이죠. 자기 인생을 그 인간의 우울증. 과연 이 우울증이 이런 화학적인 어떤 그 약으로는 계속 너무 부작용이 많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비하인드가 나오지만 영화 속에서는 이 생물학적인 우울증 치료제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삶을 어느 정도 희생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타난 이런 박사의 진지함과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이 사람이 뭔가 좀 허당스럽고 맞아요. 뭔가 좀 좀 믿음이 좀 그다지 안 가는 듯한 느낌을 계속 주고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톤에 맞춰 나가는. 그래서 처음에는 마치 아귀처럼 선글라스를 끼고 등장을 하지만 곧 나오자마자 선글라스를 벗고 난 뒤로는 계속 멋있게 얘기를 해도 다 믿지도 않고 거짓말이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병원으로 이동해서 오인경 씨한테 이제 싸대기를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세게 맞고 이 사람이 별로 그렇게 믿음이 가는 박사님은 아니구나라는 허허실실을 보여줌으로써 이 영화가 어떻게 이 영화의 관람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또 그 마지막으로 이제 택선의 또 목숨을 지금 가지고 이게 물론 코미디지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어떤 집중력은 계속 유지를 했어야 됐고 그 두 가지 노선을 이제 계속 가지고 가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진지한데 별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진지함을 가진 사람의 모습. 그래서 좀 보면서 발굴하는 재미가 있는 캐릭터였달까? 그런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장기하 배우님이 아마 찍으시기는 영화가 이게 제일 처음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다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뮤지션으로서도 보여주시는 약간 구성진 매력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구성진 매력이 영화에도 좀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고사를 하시다가 그 김윤석 배우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하시게 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때 제가 그 장기 얼굴들 활동을 좀 마무리를 하고 좀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을 가지고 뭐 해외에서 그냥 여행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연락하고 주셔가지고 영화를 좀 찍어볼 생각 없냐. 그래서 한 몇 초 동안 이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건가 이렇게 좀 생각했던 기억이 있고 일단 저는 이제 의외의 일이 인생에서 벌어지면 연우에게도 의외의 일이 벌어지면 일단 뭔지 보자라는 그런 주의다 보니까 일단 대본을 받아봤는데 전 대본 자체는 너무 재밌게 읽었었는데 뭔가 생각보다
분량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이거 내가 좀 하기가 좀 버거울 것 같은데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뭐 아유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형님께서 이제 전화를 주셔가지고 아니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냐. 우리 영화계 사람들이 그렇게 뭐 일 허투루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여기서 판을 다 깔아줄 테니까 장기하 씨는 여기서 그냥 놀다 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왔다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김윤석 배우님이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연기를 하자고 하면 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찍는 동안에도 정말 즐겁기도 즐거웠고 배운 것도 많아서 그때 말씀을 듣기를 되게 잘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너무 괜찮은 멘트다. 누가 거절하는 사람한테 수락하게 만들기에 나 그렇게 허투루 제안한 거 아니다. 판을 깔아줄 테니 놀다가 가는 마음으로 해라 이러는 거. 어떻게 그런 평소에 그런 멘트로 섭외하십니까? 일단 처음에 연락이 된 게 이제 그 외국에 계셨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낮이었다면 거기는 밤이었어요. 독일 베를린에 있는 나이트 클럽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시끄럽고 해가지고 장기하 씨 좀 조용한 곳에서 다시 통화합시다. 막 구텐 모르겠, 구텐 아벤트 막 이러면서 막 그래요? 나이트인지 술집인지 아무튼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흥회장.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밖에 있을 때 먼저 받았다가 나중에 베를린에서 베를린인 거는 맞아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조용해지고 난데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뭐냐면 혹시 초등학교 때 반장을 했었나? 오. 이건 농담입니다. 이것도 제가 기억을 못하나 그랬어요. 반장도 하긴 일단- 했어가지고. 아니 근데 사실 반장이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초등학교 때 반장을 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 그 이미지가 딱 보면 장기하 씨가 부반장이라도 뭔가는 하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어울린다. 뭔가 이게 모범생이었다가 또 엉뚱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제가 장기하 씨 오랜 팬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팬이고 여러분들보다 더 오래된 팬이에요. 여기 장기하 씨 플랜카드 들고 나오시는 분들보다 더 오래된 팬이고 계속 토크쇼나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 듣고 이러면서 저 사람은 충분히 연기자로 그냥 와도 될 사람이다라는 어떤 평소에? 확신이 있어서 이제 감독님한테 추천을 한 거고. 근데 뭐 그건 여지없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잘하지 않아요? 네, 저희가 반성이 될 만큼 정말로 뿌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캐스팅 디렉터로서 한 건 하셨네요. 박수. 그럼 장기하 배우님께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개봉은 먼저 했지만 지난해 할리우드 진출작 패스트 라이브즈에서도 연기를 하셨는데 이 영화에서 얻은 김윤석 배우님이 인증하신 그런 자신감이 큰 미천이 된 건가요? 근데 맞아요. 왜냐면은 물론 개봉 순서는 이제 패스트라이브즈가 더 먼저 나왔지만은 바이러스를 이미 찍었기 때문에 카메오 하자고 하셨을 때 카메오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죠. 그런 느낌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도 뭐 모르지만 그래서 사실 그때도 뭐 잠깐 나왔지만 생각보다 좀 자연스럽다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아니 그 독일 라이트가 아니고 독일 인디 밴드가 공연하는 거를 보러 갔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일 인디 밴드들 연주를 보고 있었어요. 아니 클럽도 가긴 갔었어서 근데 이제 어디인지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뭐 간 데를 안 갔다고 하진 않는데. 가만 듣고 보니까 김윤석 배우님이 농담이랑 진담의 경계를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맞습니다. 모르는 것 같으면 반드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런 오해 많이 받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감독님께도 여쭤볼게요. 근데 이게 사실 시나리오 쓰고 연출하셨으니까 이게 영화의 줄기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바이러스에 걸려서 이제 사랑에 빠진 이야기가 하나 있는 거고 또 이제 그 연구를 둘러싸고 펼쳐지는 뭐 추격전, 음모 이렇게 두 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쓰고 연출하시는 내내 이거를 어떻게 이 영화만의 좀 사랑스러운 분위기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게 제일 고민하셨을 지점인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요. 네, 좋은 질문이었고요. 글쎄, 근데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스스로도 자신을 다르게 생각하고 또 상대방에게도 다르게 행동해서 거기서 벌어지는 어떤 관계의 변화 이것이 사실 이 얘기를 만드는데 주요한 스토리 라인이고요. 그것을 행해 나가는데 이게 어쨌든 약간의 딜레마가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어쨌든 택선이는 반점이 안 나타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괜찮은데 다른 분들은 위험할 수 있잖아요. 스피리도 죽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치료제를 찾아야 되는 상황. 이 두 가지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보여드릴까? 당연히 그 지점이 가장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가는 데서는 중요한 것이었고 더 크게는 지금 좀 그렇다고 해서 막 추격 라인이 막 극악무도하게 결국 알고 봤더니 엄청 이것은 다 사실 누구의 뭐였고 이런 그런 식의 라인을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거보다는 어떤 관계들이 변해가는데 그것이 어쨌든 병이라는 속성 때문에 누군가는 추격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이 퍼지면 안 되니까 또 택선의 입장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치료제를 받으려면 이균에게 자신을 맡겨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 이 상황 위주로 이야기를 꾸려갔고 또 중요한 거는 약간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걸 어느 정도의 증상으로 표현해야 될까? 이것이 가장 좀 이것이 지금 이제 만약에 영화 보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막 진짜 톡소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서 내가 혹시라도 감염되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할까?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아마 수천 가지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것을 한 영화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톤으로 어떤 균형감을 가지고 보여드릴까 이 지점이 가장 고민되고 그런 것들의 선택이 이번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근데 마지막 장면이랑 이어볼 때 이 영화가 좀 여운이 남는다고 할까? 그런 지점이 뭐냐면은 감독님께 이어서 여쭤보면요. 이게 사실 그 톡소바이러스가 되게 직접적인 사랑에 대한 은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열렬히 좋아지는데 갑자기 그래서 너무 아프고 그러다가 이제 그 기억도 희미해지고 이제 이런 게 우리가 다 사랑할 때 겪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택선이 처음에는 이제 사고로 우연히 그런 증상에 걸려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묻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근데 너는 처음에는 사고로 그랬는데 너 그 모든 사랑의 과정을 이제 네 선택으로 하고 싶어? 그 길을 걷고 싶어? 사랑할 거야?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런 식의 이야기를 쓰고 싶으셨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택선의 대사에서도 알듯이 병 아니었으면 이런 감정 몰랐을 거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렇게 깰까? 병인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너무 좋았을 때 그걸 어떻게 선택할까? 그리고 또 그걸 다 보셨으니까 말미에 보면 이제 택선이 저는 약간 조금 균형감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면 이제 또 문자를 보내잖아요. 근데 이번엔 답은 해주잖아요. 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긍정적인 사람이 돼서 이후에 이제 이균 박사를 만나서 이후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알아간다 이런 정도의 엔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약간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상한 라인이에요. 이 얘기가 사실은 이균 박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균 박사를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사실은 집도 가고 막 이렇게 결혼식에 가는 것도 이균 박사 부모들도 많고 꼭 굳이 거기 안 가도 될 텐데 어쨌든 이 과정 전체를 통하면 나중에는 이균 박사 택선 집도
모습도 처음에 나왔고 이균의 직업 그리고 주변 인물들도 다 택선이 알아갔기 때문에 이후에는 어떻게 선택하게 될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배두나 배우님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야기에 이렇게 두 축이 있구나 이균 박사님 나오면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싶은데 사실 중반 이후로는 두 분이 만들어내는 주고받는 케미 같은 거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좀 다 잊고 그게 너무 재밌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귀여운 그런 케미스트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배우님이 지금껏 연기하신 배우님 중에 김윤석 배우님이 호흡이 진짜 제일 잘 맞았다고 하셨던데 조승우와 더불어. 빼먹으면 안 되겠다. 네, 조승우와 더불어 김윤석 배우님이 진짜 좋으셨다고. 제가 하도 그동안 비밀의 숲 때문에 조승우가 나의 최고의 파트너였다 이 말을 많이 했어가지고요. 지금 바이러스로 사실은 윤석 선배님한테 제가 도움 되게 많이 받았고 저한테는 진짜 기둥처럼 저희가 이제 고민을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제 뭐 감독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캐릭터를 이게 진짜 이 없는 바이러스를 심지어 상큼한 영화고 이게 착한 영화인데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로 선을 맞춰야 살짝 그 분위기가 맞을까 이렇게 녹아 들어갈까 할 때 저는 뭐 선배님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되게 힌트를 많이 받고 좀 도움 많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씬마다 함께하면서. 네, 그리고 진짜 그렇죠. 정신적 지주였죠 거의. 뭐 택선도 이균이 약간 거의 정신적 지주였겠지만 이균은 저를 실험체를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네, 저는 되게 의지했죠. 그럼 이에 대해서 김윤석 배우님께도 여쭤봐야 되는데 더불어서 이것도 답해주세요. 아까 발굴하는 재미가 있는 이균 박사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너무 흥미로워하실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조각조각 영화에 나오는 정보로 미루어 보면은 제가 그냥 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균 박사는 입이 거친 영희를 화끈하고 섹시해서 사랑했는데 이균 박사 말로는 더 사랑해줄 사람이 있어서 영희 말로는 시궁창에 버리고 떠났잖아요. 이렇게 보면 되게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다신 안 속아라고 마음먹어 놓고서 번번이 희망을 붙잡는 좀 그런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뒤로 갈수록 좀 낭만적인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얘기하셨나요? 어떤 면에서는 이규는 택선과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울증이 있죠. 우울증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해서 이 자신감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신을 휘어잡는 이제 영희로 나오는 오연경 씨 한테 이제 이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남을 안아준다기보다는 남한테 안기고 살고 싶은 사람의 모습인데 이제 그 감당이 안 되죠.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이제는 결혼을 하든 아니면 이 연구가 성공을 하든 근데 뭐 하나가 다 자신이 없는 사람이니까 결국은 도망가는 거죠. 현실에서. 그래서 더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냈다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매사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고 있으면 가만히 보면 잘 삐져요, 이 사람이. 놀리고 이러면 잘 삐지잖아요. 삐짐도 잘 받고 잘 토라지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이제 보완 작용을 한다고 해야 되나? 예. 하지만 이제 끝까지 본인이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역시나 이 사람은 환자고 나는 이 환자를 고쳐야 되는 의사니까 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하지만 안 된다.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하는 이 행동이나 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감염의 증상이기 때문에 이게 나조차 의사인 나조차 이걸 착각해서 내가 사랑에 빠져버리면 큰일 나니까 이제 그 경계를 되게 모호하게 이제 계속 이제 줄타기 하듯이 넘나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 구엽다는 모습이. 그래서 같이 저는 근데 제가 왜 귀엽다고 얘기하기보다 구엽다고 얘기하고 싶냐면 되게 그 케미가 은근하게 드러나는 그 맛이 뭔지 아시죠? 영화 보셨으니까 네, 아유 감사하다. 그 약간 뭔가 둘이 쿵짝쿵짝거리고 엄청나게 무슨 사건을 터뜨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감정이 쌓이는데 은근히 근데 그걸 또 자제는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택선도 헷갈리고 병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둘이 되게 이렇게 움찔움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잘 맞물리는 느낌 그런 게 너무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호흡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배우는 그 구엽다고 하는 게 저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구엽다고 하는 건 좀 싶었는데 일단 다행입니다. 예. 그건 오해. 그렇죠. 조심스럽죠. 두 사람 다 조심스럽고 특히 거기서 이제 수필에 이제 그 납골당을 갔다 오고 난 뒤에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의 모습을 보면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그런 모습이 저는 좋았어요. 그런 모습을 좀 이렇게 영화에서 좀 보고 싶었어요. 막 이렇게 막 날 떠나지 마! 막 이렇게 하고 막 확 돌려서 막 팍 안고 막 뺨 때리고 막 끌어안고 막 이런 거는 젊으신 분들이 하시고요. 저는 주저하면서 혹시나 하메나 만약에 혹시 요한한 기억이라도 없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그런 그 부분들이 저는 좋았습니다. 네. 저희도 좋았습니다. 그죠? 네. 그럼 그 장기하 배우님께 이거 여쭤보고 객석에 질문하실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김유석 배우님의 선구안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느 캐릭터가 본인이랑 닮은 점이 많다고 그래서 연기할 수 있었다고도 하신 것 같던데 일단 초등학교 때 반장이었다는 거 그리고 친구들한테 단체 문자도 좀 보내시나요? 그건 안 닮았습니다. 단체 문자는 진짜 안 보내는 편이에요. 그럼 어떤 점이 닮았다고 생각하셨죠? 이 약간 인생의 스토리가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나는 뭐 개인적으로 뭐 나름대로 할 일 하고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혀 예기치 못한 소동에 휘말려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그냥 모르겠어요. 이 그 영화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좀 평범한 사람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냥 뭐 자기 할 일하고 사는 사람인데 아니 슈퍼 항체를 가졌는데 평범하지가 않죠. 저는 뭐 항체도 없고 심지어 감염도 안 됐고 근데 이 상황 그 엮인 상황 자체가 특이해서 어떤 특이한 리액션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는 그냥 제 인생이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되게 연예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싫은 게 아니라 그쪽을 상상을 잘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노래를 하고 이런 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랑 또 영화까지 찍게 되고 참 인생 정말 재밌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뭐 그냥 근데 그럴 때도 그냥 저는 늘 뭐 할 일 하고 그냥 뭐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그러면 좀 적당하게 해결하고 이러는데 연우도 나중에 잊을만 하면 나와가지고 야 이 병원이 이게 인권에 문제가 있네 결국은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역할 하죠. 뭐 그런 저는 뭐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진 않지만 아무튼 뭐 그런 공통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유의 구성진 매력이 살아있나 봐요. 네. 그러면 저희가 마이크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 영화의 원작이 됐던 이지민 작가의 청춘극한기
질문하신 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기 저 맨 끝에서 두 번째 줄에 계신 분. 오늘 9번 끊어가지고 다 봤는데 네? 오늘 연차 반차 내가지고 와가지고 스타트 끊고 아까 무대 인사 다 돌고 지인도 같이 지금 영화 보고 있어요. 지인은 지금 그 다른 가게에서 영화 보고 있고 나는 집이가 만석이 돼가지고 같이 올라했는데 못 왔습니다. 제가 이거는 사적인 거가 아니고 우리 저 옥택선님께서 만약 실제 상황이라면 우리 이균 박사를 그 바이러스를 그 톡소 바이러스를 그 개발하신 이균 박사를 좋아할 건지 아니면은 초등학생 동창이면서 자동차 딜러인 그 김연우를 좋아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안 나왔지만 모태솔로이면서 그 하나의 연구원이신 우리 필수. 수필 세 분 중에 누구를 좋아하는지 궁금해서 배도 우리 옥태선 질문을 던집니다. 관객분은 세 분 중에 누구랑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박사님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이게 지금 옥택선으로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배두나로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네. 빨리 얘기해 주세요. 옥택선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옥택선으로 옥택선으로.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세 남자와 함께 단체 소개팅을 한다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걸리지 않고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한번 할까요? 손들기. 손들기? 관객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안케이트. 투표를 하자고 그걸 하셨는데 우리 투표좀 아니 근데 그거 보고 말씀하세요. 네. 네. 그러면 옥택선이 바이러스 안 걸렸는데 단체 소개팅으로 세 남자와 함께 만났는데 나는 이균 박사랑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건 지금 장기하 씨 팬과 저의 팬들과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대격돌. 네. 그러면 네 연우와 이어졌으면 좋겠다. 네? 연우. 그리고 수피리와 이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다 골고루 나오는데요. 스킬이 많네. 그러네. 김희원 씨랑 김희원 씨랑 문서부 사람도 계시네. 그건 너무 무인도스러운 그런. 연구소장이에요 그 사람은. 네. 너무. 연봉이 제일 그거는. 높은. 그리고 특히 김희연 배우님은 염혜란 배우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너무 사랑하셨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옥택선은 누가 좋을까? 나는 옥택선 이건 뭐 누구건 모르겠지만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머. 아니야? 근데 여기 지금 사랑해주는 사람은 그 세 중에 없잖아요. 네. 아무나 만나는. 그 수필이는 갔어요 이미. 보냈고 연우는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결혼했어요 얘. 그 사실은 뭐 답이 예, 정해져 있는 부캐도 지가 받아놓고. 사실은 그래서 택선의 마지막이 행복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장 연장자랑 맺어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접수. 네. 누가 가장 택선이를 사랑해 줄 것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사실 저도 찍으면서 굉장히 그 헷갈렸던 지점이 언제 연우에서 박사님으로 간 거지? 약간 그 지점에서 약간 뭐 자연스럽게 박사님이랑 많이 붙어 있으니까 또 이제 호감이 생겨서 또 사랑에 빠진 거겠지만 이 바이러스에 감염 증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연기했거든요. 저 사람은 아무 말을 안 하는데 나는 저 사람이 자꾸 날 예쁘다고 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막 칭찬해주고 그렇게 들리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연우든 아니면 박사님이든 의지하게 되고 막 좋아하게 되고 요런 거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찍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그 저기 수필이하고는 하룻밤을 같이 새죠. 딴방에서. 그 연우하고도 하룻밤을 차에서 차 안에서 같이 보내죠. 저는 두 밤을 같이 보내요. 왜 지금 어필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기 그러니까 박사님 제일 가능성 병원 그 갑자기, 실험실에서 경쟁심을. 하룻밤을 보내고 그다음 연구소에서 가장 저를 오래 그리고 물리적으로 거기서 레슬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옥택성과 키스한 사람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생명을 목숨을 걸고 한 키스잖아요. 그것도 그 정도면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좀 많지만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는 자기 매력 주장. 발산. 매력 발산 자기 주장. 좋습니다. 네. 흥미로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 둘, 셋. 감독님 한 분 골라주실래요? 쪽에 아까부터 드신 여기 첫 줄에 분. 끝에 세 번째. 모자 쓰신 분 말씀하시는 네, 거죠? 흰 모자 쓰신 분. 감사합니다. 저 지목해 주셔서. 네. 저 장기하님한테 지금 질문하고 싶은데요. 전문 배우는 아니시잖아요. 혹시 뭐 NG나 촬영장 에피소드 뭐 재밌는 거 저희랑 나누고 싶은 거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제 기억으로 제가 한 9회차 정도를 나갔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 진짜 떨리긴 하더라고요. 초반에 진짜 떨리고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사람 긴장하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그 윤석영님께서 는 그 분량이 없으신 촬영하시는 일정이 아니었는데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코치를 해주셨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컷 하나 가면은 오셔가지고 그 손을 좀 가만히 있어. 그 손을 좀 가만히. 전 손을 전 원래 근데 일상생활을 할 때 손을 많이 움직여요. 노래할 때도 많이 움직이고 하는데 이거 없이는 이게 잘 말이 안 돼요. 근데 네, 손을 가만히. 근데 찍어놓은 걸 보니까 진짜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거 그날은 뭐 완벽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그걸 누르고 연기를 했고 그 다음부터 진짜 손을 가만히 그러니까 뭐 좀 안 움직이고 연습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포함해서.